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딸기라든가 이런 농산물에 이상한 질병이 생겨서 문드러진다. 그래서 한 80%가 전부 다 그렇게 돼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짓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로 기상이변으로 이상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질병이 농산물에도 발생한다. 그래서 농부가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이 무슨 병인지 농약도 없고 그래서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전부 다 폐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과일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파괴가 되면은 사람한테도 이상한 병이 생기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다른 농산물이라든가 바다 같은 해산물 이런 데도 이상한 질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큰일이다. 이게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는데 물가 안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생산이 안 되는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잖아요. 땅에서 기르는데. 그래서 공장형 농장이 앞으로 생겨야 된다. 그런데 공장형 아파트 농장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나는 과일보다는 영양 측면에서 불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환경 파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환경 파괴가 심하게 되면은 자연 환경에서는 이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 그때는 대체용으로 아파트형 농장을 지어서 생산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자연 상태에서 나는 농산물이 영양 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사람인데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할 수 없이 공장형 농장 아파트를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좀 많이 지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주택용 아파트보다 농장용 아파트를 지금의 주택용 아파트보다 한 10배 정도를 더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문학적 돈도 들어가고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안정에 한계가 온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대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열대지방이 아니라 불덩이 집안이 그전에는 열대, 아열대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열대지방은 지금의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불덩이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40도, 50도에 농작물이 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뾰족한 수도 없고 해결 방법이 없다. 지금에는 그래도 농작물 가격이 싸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생산이 돼서 출하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잖아요. 환경이 점점 나빠진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점점 농산물은 흉년이 들어서 생산이 안 돼요.
사람은 점점 늘고 그 환경 파괴로 고온으로 농작물은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 금값이 됩니다. 요즘에 뭐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세상의 물가가 다 오르는데 금값이 라고 오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의 그 금값이 1g당 지금의 8, 9만 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1g당 20만 원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금값이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물가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금값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많다. 그래서 지금의 곱배기로 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황금은 중국이 가장 좋아합니다. 중국에는 그 국가의 그 보유 그 금전이 금으로 많이 금보유 금본위 정책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 화폐라 종이돈이라는 것은 사실상 화폐 본위 제도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근본이 그 화폐 시스템 법보다 물가에 그 취약합니다. 해지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커버해주는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손쉽게 황금성이 좋은 것은 금이다. 사실상 가치를 보존하고 실물 투자로서 가장 그 안전 자산이고 황금성이 좋고 얼마든지 그 돈이 필요할 때 금방에 가서 조금이라도 가져가서 팔면은 돈으로 교환해주고 그걸 황금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금을 가장 좋아해서 그 금융 정책에서 근본이 그 금융 정책을 가장 그 선호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그렇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 과연 그러면 방법이 있겠는가? 우리나라만 기후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오잖아요. 해산물도 그래요. 해산물도 지금 먹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저번에 보니까 해산물도 이제 주문진 대포항 이런 데 가서 홍게를 시켰는데 홍게가 전부 다 그 흑점이 생겼다는, 검은 점이 전부 다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시켜서 먹었는데 검은 점이 많더라. 더러워서 못 먹겠더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텔레비에. 그런 해산물도 질병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 판매하는 그 수산물 그 가게에서도 그 딱한 얘기를 합니다. 홍게를 사오면은 거의 80%가 그렇게 검은 점이 생기는 병으로 거의 80%가 그렇다. 그러니 안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20%만 멀쩡한 거니까 그것만 골라서 팔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해산물도 병들은 걸 앞으로 먹어야 되고 또 해산물도 방사능 오염된 것을 먹어야 되고 농산물도 부족한 것을 먹어야 되고 앞으로 농산물도 친환경 자연 상태에서 생산되는 것은 먹을 수가 없고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어야 되고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들어와서 들을 때는 이게 뭐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냥 그냥 건성으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직접 우리가 피부에 닿는 시기가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서지 않고 인구 정책을 하지 않고 인구 감소 정책을 하지 않고 인구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증가하면은 증가하는 속도만큼 기하급수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환경이에요. 환경은 한번 파괴가 되면은 복구하는 시간이 5배, 6배 정도 느립니다. 파괴는 빠른데 복구는 늦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재 우리가 시장 가서 금사과를 사 먹고 금채소를 사 먹고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는 싸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 먹기 힘들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시골의 땅값은 금값보다 더 비싸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골의 땅을 한 300평 정도를 기본적으로 사 놓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보고 미쳤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와서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려면은 자기가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첨단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가 친환경 자연 상태에서 길러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에서 그렇게 이제 많은 그 온실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비싸지는 그 농산물을 다른 사람이 사 먹을 수가 없죠. 사 먹지도 않고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포기합니다. 농사 짓는 것을. 앞으로 고온이고 환경 파괴가 되면은 점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온실을 지어야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온실에서 기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버튼 하나로 눌러서 지붕이 다 열려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따뜻한 날에는 열어주고 또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오후 2시는 닫아줘서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냉온방을 수시로 컴퓨터 작동을 해주게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적당히 온실을 만들어도 되는데 앞으로 기온이 점점 나빠지면은 그 단계까지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사람이 사 먹지는 못해요. 왜냐? 지금의 3배, 4배, 5배로 오릅니다. 사과 한 상자에 12만 원, 15만 원씩 합니다. 사 먹겠어요? 못 사 먹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시골의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길러서 먹어야 한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안에서 길러서 먹어야 오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내가 한 20년 3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정상적이 아니고 나보고 미쳤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의 내 친구라는가 지금 연락이 옵니다.
야, 옛날에 내가 얘기하던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도 자기 작업자쪽 할 수 있는 땅을 사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 먹는 농사는 자기가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판매한다는 것은 조건이 좋을 때 하는 것이지, 극한 상황이 오면은 판매라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자기 식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 지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공공요금도 올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뭐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전에 오른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오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린다 그러면은 국민의 민원이라든가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항할 수도 없어요. 마이너스 손해보는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에서 한다고 해도 본전치기는 돼야지. 지금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있는데 공공요금 올리다와, 원자재, 가스도 외국에서 수출을 하는데, 원물이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석유도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전기, 가스 요금 올려다와 지금 이거 받아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가스 요금 최고 한 30%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30%인지 몇 프로인지 몰라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에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거의 2배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는 3배, 4배가 돼요. 그걸로 아셔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승용차는 몰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옛날에 한 500년, 3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연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살지 못, 환경이 나쁘게 되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자동차도 전부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름을 쓰지 않으니까 자연 환경이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100년, 200년 전에는 서울의 전화가 백전화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 아주 최고 부잣집 한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거지도 가지고 있지만은 100년, 200년 전에는 백전화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럴 때는 전화도 서울에 몇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로 쓰고, 나중에 이제 공중전화가 이제 일반한테는 이게 이제 나왔지요. 공중전화가. 요즘에는 공중전화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리고 자동차는 100년, 200년 전에는 없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나 타고 다니지. 그러니 앞으로 100년, 200년 그 시대로 돌아가야 환경 파괴가 덜 되고 환경 회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차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팔아치우고 거의 차를 몰지 않는다.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극한 상황이 되면 사람이 다 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자동차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자동차 팔고 판잣집에서 살고 노숙자가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자동차 몰고 자동차 몰고 다니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앞으로 만일 인구 정책을 국제적으로 인구 정책하고 환경 개선을 하지 않고 인구가 점점 다운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대개 보면 지금 현재 지구 상태를 봤을 때는 인구가 한 40억 정도가 있는 게 가장 적정한 수준이고,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구 수다. 40억.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몇 명을 바꾼다고 해서 이러한 갑자기 환경이 좋아지나요? 정치가 잘못해가지고 환경이 파괴됐나요?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이 이제 환경 파괴를 한 책임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에. 그래요. 환경이라니 그렇게 무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보이잖아요, 지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해산물을 먹든지 아니면 상수도를 지금 물을 먹든지 외국에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지하 안반수에서 나오는 삼다수 물이 최고다 먹든지 100m, 200m, 500m 지하 안반수에서 나오는 무궁의 물에도 지하 오염수가 되어서 그런데도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수도라든가 해산물 이런 거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오염, 발암물질이 나도 모르게 다 먹게 돼요. 공기도 지금에 숨쉬는 공기도 지금에 완전히 매연가스로 독가스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만성이 돼서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만성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방사선을 바닷물에다가 방사를 한다 해가지고 해산물을 안 사먹는다고 하다가 만성이 돼서 요즘에는 전 세계가 다 수입해서 일본이 수산물이 많이 수입해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성이 되면은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먹고 다른 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몸속에 다 들어간다. 내가 그 전에 예를 들어 봤는데 옛날에 항공기가 이제 한 150명 여객기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기가 지금 공중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불시착을 또 불가능하게 되고 한 30분 후에 완전히 폭파가 된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분에 마음껏 이 세상을 즐기세요.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내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그렇다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여자들이 그냥 키스를 하면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건 5만 가지가 다 난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0분 내지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지만은 연애라도 한번 30분 동안 시간 해보자. 그래서 남녀가 모르는 사이에 껴안고 난리치고 그냥 뒤엉키고 말도 못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뉴스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남녀 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라는 게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영원히 젊은 시대만
간직하고 늙지 않고 그대로 산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젊고 예쁠 때 남자들이 손을 좀 잡고 치근대고 나를 괴롭힌다 하는 것도 그때의 연애할 시기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못해요. 영원히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문이라든가 명문 같은 데 있잖아요. 좋은 기회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와 같아. 새와 같이 잠깐 앉았다가 날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잘 포착을 해서 잡아야 내 행복이 된다.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젊은 시기라는 게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광음이라고 합니다. 촌음, 광음. 그렇게 빛과 같이 잠깐 스쳐가는 시기에 도도하게 뿌리치고 하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연애할 시기에는 죽도록 연애를 해보고, 일을 할 때는 죽도록 열심히 해보고, 그런 시기가 다 있어요. 적절한 시기.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못하면은 인생을 후회하게 되고,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보람있게 산다.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요. 뭐 꼭 인생 사는 게 보람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남녀 간에 연애하는 것만 즐겁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사람의 주어진 본능입니다. 인생이 즐기라는 한 부분이고 영역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